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곤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오후 1시 13분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6월 18일 날 이재명 당선자의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워낙에 이재명 당선자는 그 전에 야당 대표일 때도 그런 쪽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재판을 계속 모면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 신분까지 갖게 됐으니 그 권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고요. 이쪽 보수 진영 쪽에서도 다 그런 예측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당신은 머리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로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봐왔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새로 오는 분들은, 영상을 새로 보시는 분들은 네가 무슨 머리가 좋냐 이제 이런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한 게, 이게 자주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이 웃군이라는 캐릭터는 하나의 캐릭터죠. 현실의 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30년 전에는 어땠냐면, 그때 당시 한 30년 전에 동네 할머니들 중에 이제 연속극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악역을 맡은 배우가 지나가면 막 가서 뒤통수 때리고 그랬죠. 이 못된 놈아 이러면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현실 속의 그 인물과 다르다는 거를 그 당시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본다는 거는 100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은 이제 그때 당시 할머니였다면은, 그분의 어린 시절은 거의 TV라는 것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자꾸 인류가 발전해 온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방송의 기술이 나온 것도 인류 역사상 보면은 최근의 일이고, 불과 200년이 안 됐을 테니까요.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자꾸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캐릭터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영상 속에서 나오는 이 웃군이라는 캐릭터가 저 현실적인 저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캐릭터라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때문에 생각하게 된 게, 이거 자주 말씀드려야겠는데,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야?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하고 저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캐릭터가 처음에 하는 말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죠. 저는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한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분들은 6월 18일에 기대를 거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희박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를 해야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행보를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파의 희망은 김문수 후보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손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 저도 김문수 후보 때문에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안 계시다면 이 보수 진영은 지금 리더가 없는 상황이죠, 거의. 예, 어찌 보면은 하늘이 참 하는 일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안 계셨으면은 이거 지리멸렬해가지고 벌써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김문수 후보는 정말 만화 속에서 튀어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거짓말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거짓말 더 한다고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건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네. 어찌됐건 그분의 스타일이 거짓말 해도 된다. 뭐 속여도 된다. 뭐 목적을 위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네요. 어찌됐건 이제 대통령 그 당선자 신분까지 얻게 됐으니까. 네, 그게 뭐 조작이든 뭐든 간에 어찌됐건 결과는 그렇으니까 그분이 성공해 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캐릭터죠.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정말 이재명 후보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캐릭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은 현실에 원래 없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삶 자체가 청렴한 그런 캐릭터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과거 역사책,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이제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방송에서 많이 봤죠. 뉴스에서 많이 봤죠, 주로. 뭐 그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현실에서 이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을 뵌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운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쪽 진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좀 거의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된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밖에 없었어요. 거의 가능성이.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쪽에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됐건 지지율도 41%를 얻었고, 이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그러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몇 %겠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남기는 거죠.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1%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어찌됐건 최소한 41%를 얻으신 분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근데 그분의 캐릭터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와 완전 대척점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진실의 아이콘, 진심의 아이콘.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근데 이제 뭐 김문수 후보는 벌써 행보를 시작하셨죠. 일단 상징적으로, 그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진심,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마음 가는 대로 그 진심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은 그냥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런 상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머리 써서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저께인가 현충원을 방문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저는 그전에는 어쩐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원래는 패배한 그 대선 후보는 그냥 좀 당분간 자숙하는 기간을 갖는 게 보통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랑 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게 바로 현충원 참배를 하셨죠. 근데 현충원 참배 거기 방명록에다 적은 게 순국 선열들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소서, 뭐 우리나라를 구하소서,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러면 계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하셨던 걸까?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는 그냥 마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우선은 그 현충원 뭐 거기 묻혀 계시는 호국 영령들께
그런 어떤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첫 무언가였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기독교인들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기독교인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국 영령들에게 기도한 거죠. 예, 도와주십사 하고. 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예, 도와주십시오 하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역으로 이용하죠. 어떤 상징성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이런 상징을 부여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쪽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애국이니까. 예,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행보 하나하나에 상징성을 갖게 되겠죠.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저는 그런 싸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제가 보기엔 그럼 투쟁하겠다 그런 입장이시니까 그분의 특기 분야고요. 투쟁이. 예. 저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워낙에 대선 때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모습,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면 젊은 시절에 김문수가 어땠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그저께인가, 막 역정내시는 모습도 보고, 저분, 그러니까 엄청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건 이제 진심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애국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죠. 예, 저는 살면서 그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애국하는 마음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강력한 힘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저 마음으로 계속 이제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거예요. 한순간에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할 건, 그 지인 인사, 대천명 뭐 이런 심정으로 하시겠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러면 호국 영령들도 하느님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뭐 그렇고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보고 뭐 6월 18일 날 저는 별로 기대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작은 승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6월 18일 날 원래는 제대로 이 나라가 제대로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은 그때 재판이 제대로 열려서, 뭐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거거든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3심제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그냥 이제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18일 날 만약에 우리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당선자 신분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뭐 헌재나 뭐 여태까지 이제 이 계엄 이후에 돌아간 상황들을 이렇게 고려했을 적에 그럴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그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고, 그런 쪽에 그런 회피 능력이 이게 회피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운 좋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늘이 도우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재판이 열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바로 대선이 다시 열리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희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건 회피하려면
어, 또 욕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냐 이거 자기 재판을 왜 연기하느냐. 어찌됐건 이제 그 데미지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어찌됐건 6월 18일 날 그 대법원의 판결을 모면하려고 하겠죠. 그건 아마 거의 이재명 후보자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분이. 그런데 뭘 모르죠. 또 하늘이 개입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거기서 그냥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임기가 2개월. 그건 모를 일이긴 한데 희박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여러 인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특히 그랬던 나라 같은데 보면 전 역사에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지만 왜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난세의 영웅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한 거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난세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지금이 난세구나. 근데 이때는 반드시 영웅들이 출연을 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갑자기 출연한 지금까지 최고의 영웅은 김문수 후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안 계셨다면 뭐 누가 지금 보수 진영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무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